세균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서양에서는 세 번의 충격적인 전염병이 있었어요. 아테네 역병, 안토니누스 역병,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국가와 제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찬란했던 고대 서양 문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세 가지 전염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개성 강한 도시국가들이 번성했습니다. 해상무역이 활발한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발전시켰고 스파르타는 강인한 전사들의 국가였죠. 그리스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두 국가는 경쟁했고 힘을 키운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도전하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BC 431년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지상전에 강한 스파르타에 대항해 도시에서 항구까지 이어진 방벽을 방패 삼아 방어에 나섰어요. 그는 수비에 집중하며 무역선으로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지키면서 기회를 틈타 우세한 해군력으로 스파르타와 스파르타를 따르는 동맹국을 공격해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빛을 발할 때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테네에 역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자기 유행한 전염병으로 도시 내 20만 명이 넘는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밀집해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물도 부족해지고 쓰레기나 시신 처리가 안 돼 병이 퍼지기 딱 좋았던 거예요. 역병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무수한 사람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참혹한 역병에도 운 좋게 살아남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당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 번 걸렸다 낫고 나면 다시는 걸리지 않았다 라는 말로 면역에 관해 최초의 기록을 남겼어요. 아테네 역병으로 페리클레스도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지도자가 죽으니 공백이 생겨 아테네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장티푸스인지 홍역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적국 스파르타도 공포에 빠져 아테네 공격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후 아테네의 국력은 급속히 약해졌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스파르타의 동맹국 시라쿠사 원전까지 실패하면서 결국 스파르타에 패배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서양 문명을 강타한 전염병은 안토니누스 역병입니다. 서기 2세기 중반 로마 제국은 오현제라고 불리는 유능한 황제들이 연속으로 통치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중 마지막 오현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안토니누스 역병이 닥쳤습니다. 로마 군대가 동방의 숙적 파르티아의 원정 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전염병도 가져온 것입니다. 유럽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병이 퍼졌는데 수도 로마시에는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시체를 나르는 수레들이 끝없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5년 동안 전염병이 지속되었고 로마 제국 인구의 10에서 15%에 달하는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군대에 입대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덩달아 게르만족을 막는 이탈리아 북방 도나우강 국경선이 불안해졌어요. 노동력이 모자라 곡물 생산이 급감했고 세금이 부족해 재정이 고갈되었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의 이름을 딴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로마는 황금기를 끝내고 그의 후계자 아들 코모두스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이 병을 천년두라고 추정하는데 일부는 홍역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죠. 고통받던 사람들은 신의 분노가 내렸다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때 유대교에서 파생된 신흥 종교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전염병은 서기 6세기 중엽 동로마 제국과 지중해 지역을 강타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입니다. 475년 소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한 후 문명의 중심은 비잔틴 제국으로 이동했어요.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를 연 위대한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즉 지금의 이스탄불에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했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동서로마를 통일시켜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과 싸우며 그의 열망을 이루는데 거의 성공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패스트가 발생합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콘스탄티노플에 상륙한 패스트 때문에 매일 10,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서기 541년에서 549년 사이 대규모로 발생해 이후 계속 재발하면서 지중해 세계 전체를 휩쓸어 버렸죠. 패스트균은 혈액 감염을 일으켜 전신에 빠르게 퍼져 폐혈증을 유발합니다. 림프가 부어오르고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는 패스트로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40%가 죽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역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옛 로마 영토 회복은 좌절되었고 비잔틴 제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고대 서양 문명을 강타한 전염병. 정리하면 아테네 역병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은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쇠퇴를 재촉하며 오연제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떠오르던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를 무너뜨리고 역사는 중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때론 전염병은 전쟁 이상의 파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죠. 이처럼 전염병은 단순한 의학 문제를 넘어 문명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듯 현재도 신종 바이러스가 한번 나타나면 세계가 휘청거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바이러스의 위력을 너무나도 크게 경험했어요. 고대도 그랬듯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빠른 대처와 개인위생,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